국민대학교를 가고 싶은 친구들이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했을 때 제일 좋아했던 게 학생부가 폐지됐습니다. 선생님 때는 수능, 내신, 실기 이 3박자를 다 잘해야겠든? 그럼에도 내신 비중이 월등히 낮긴 했어. 시대가 갑자기 바뀌면서 내신 잘하는 애들은 수시를 몰아주고 수능 잘하는 애들은 정시를 몰아주고 실기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둘 다 너무 벅차다 해서 이분화가 과감하게 됐어. 그래서 정시에서는 수능과 실기만 가지고 뽑는 유형이 압도적으로 많았지. 국민대 빼고 사실 다 그랬어. 근데 국민대만 작년까지 유일하게 계속 국어, 영어, 내신을 1, 2, 3학년 걸 다 들어. 치사하지. 국민대가 이제 드디어 학생부 국어, 영어, 내신을 안 보게 되었어. 그러면서 수능, 실기만 보는 거지. 다른 학교처럼 이제 동일해진 거고요. 대신에 여기는 면접 전형이 되게 중요해요. 수능, 실기 뽑고 나면 2단계에서 그 성적 토대로 면접을 같이 실시하고요. 공업이랑 공과는 또 면접을 안 봐요. 다 폐지야. 면접도 안 봐, 학생부도 안 봐, 단계 전형도 안 봐. 되게 깔끔해졌어. AI 디자인학과, 자동차 운송 디자인학과 이렇게 인기 있는 학과들은 계속 튀어나오는 거야. 국민대는 학과 부자야. 원래 시각 디자인만 있었는데 영상 디자인이 따로 생겼고 자동차 운송은 너무나 압도적이고 AI 디자인이 새롭게 생겼고 실내 디자인이었는데 명칭이 공간 디자인으로 바뀐 거야. 그런 식으로 계속 발전을 해나가고 있거든. 국가에서 지원을 해. AI 디자인도 서울여대도 첨단 디자인 학과가 이렇게 있을 거야. 근데 이번에 국가에서 미는 사업은 무전공인 거야. 수능 100선발로 나군에서 국민대 무전공이 하나 생긴 거지. 미래융합전공이라는 이름으로. 근데 이 65명의 인원이 갑자기 추가로 생긴 게 아니고 좀 안타깝게도 원래 있던 인원에서 대폭 뺐어. 너네가 원래 가야 되는 실기전형 가군에서 65명을 빼다가 나군에 넣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억울해. 대신에 3배수 있던 학과들을 5배수로 늘렸기 때문에 인원에 대한 피해가 그렇게 가진 않을 거고 결국 성적은 낮아지지만 실기를 잘해야 된다. 이런 전략으로 갈 거예요. 미래융합 전공에서 수능 100% 선발 옆에 보면 국어, 영어, 탐구 이렇게 써있거든? 수학이 없어. 난 이게 정말 감사할 뿐이야. 수능 반영 방법, 영어 등급별 점수 보면 알겠지만 선생님이 영어보다는 국어랑 탐구를 되게 많이 강조해. 그리고 앞으로 나오는 이 대학의 어떤 입시 유형들을 보면은 국어랑 탐구 반영 비율이 많이 높아요.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는 1등급부터 3등급까지는 지금 감점이 별로 없어. 4등급에서 감점이 확 돼서 쌤이 노란 표시를 해놓은 거. 아, 나는 국어랑 탐구를 조금 더 잘하면 유리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한국사는 감산점이기 때문에 3등급만 받으라고 쌤이 얘기해. 1, 2 받을 필요도 없다. 이렇게 스트레스를 안 줘요. 그 에너지를 국어, 탐구, 실기에 써라. 이렇게 좀 많이 얘기하는 편이야. 실기평가의 핵심 포인트, 관찰, 해석, 논리적인 연출, 다양한 드로잉, 표현 재료의 완결력. 이 부분은 수업을 실질적으로 하는 너희들은 너무나 뼛속까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야. 부모님께 설명해야 할 때는 이거에 대한 얘기를 정말 많이 강조를 드려. 설명드리면 너무 쉽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반대로 창의력. 우리 애는 아이디어 약한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런 창의력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어. 선생님들이 항상 강조하는 거, 교수님들이 강조하는 기본기, 논리적인 얘기, 뛰어난 창의력보다 뭐 스토리텔링, 주어진 조건 안에서 내가 얼만큼 해내는가 이런 걸 많이 보고요. 감정이나 어떤 다른 표현들도 다 우리는 조형으로 풀어낼 수가 있거든. 우리 학원의 강점인 관찰, 조형 이쪽으로 많이 초반에 포커스를 맞추고 연필 잘 쓰면 색연필, 형광펜, 뭐 펜 이런 건 나중에 다 잘 써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막 다양하게 시키진 않고 있어. 국민대학교 실기대는 다 나갈 수 있어. 2달 준비해도. 기초 디자인은 경력이 1년이 안 되면 내가 아예 안 내보내. 왜냐면 원서비 내고 6만 원 내고 기부한 거라고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 근데 국민대 실기대는 다 나갈 수 있거든. 감히 얘기하지만 근데 그 정도로 완결력이나 이런 거에서 정시가 아니고 실기대이기 때문에 그 선이 좀 낮아요. 충분히 이 내용들만 인지하면 해볼만 하고요. 기초조형평가 주제가 A4 용지 세로로 이렇게 딱 나오는 거야. 한강 작가의 힘, 눈 결정체가 있어요. 자연물이라고 하기에는 좀 인공물의 투시에 가깝지. 눈 결정체의 형태 자체가. 건을 잘 읽으면 재료 하나만 선택하라고 나와 있고요. 이제 문제풀이를 하는데 이때 조금 더 디테일한 것들, 묵묵히 지켜본다를 정적인 분위기 연출을 난 하겠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겠다라는 학생들도 있었고 짧은 시간, 이 시간에 초점을 맞춰서 나는 킥을 날리겠다. 그래서 어떤 시간의 흐름을 직관적으로 표현을 해보겠다라고 한 친구도 있어서 모래시계를 형상해서 그린 애가 있었어. 약간 눈 결정체가 녹아서 약간 모래시계를 만든. 그래서 재원작 했을 때 전임 선생님이 아예 아닌 걸 그려서 걱정했대. 다행히 합격했더라고. 그런 경우도 있고 눈에 녹는 거에 대한 화자의 감정은 어떨까? 라고 거기에 먼저 접근을 하는 거야. 그럼 연출을 아쉬움을 먼저 표현을 할까? 서운함, 화려함과 축제 나자는 느낌이 이 작가의 감정을 그대로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를 먼저 해석해서 그걸 조형적으로 풀어내는 거.
그런 연습들도 우리도 많이 할 거야. 그리고 또 재료 중에서는 약간 서정적인 느낌이잖아. 다 연필로 흑백으로 표현하는데 눈 결정체만 파란색 플러스 펜을 쓰겠다. 이렇게 기획을 할 수도 있고요. 국민대 조형 실기대회 때 나왔던 주제 중에 하나예요. 인원에 따라서 분배를 하는데 보통 4부 정도의 주제가 나와. 1부, 2부, 토요일 오전 오후 주제, 일요일 오전 오후 주제. 그러면 이 4개의 카테고리가 다 달라. 공간 연출 주제가 나온다, 아침에. 그러면 그 오후에는 그 주제는 안 나와. 그 다음에 분해 조합 주제가 나온다. 그러면 그 일요일은 또 다른 주제가 나와. 이렇게 선생님들이 좀 예상할 수 있는 범주 안에서 나오거든. 근데 작년에 이 콜라의 맛을 유리질감으로 입체 표현하쇼가 아이디어나 그 발상을 많이 요구하는 거는 예측하기가 힘들지. 근데 그럼에도 발상 쪽으로는 하나 나올 거다라고 생각은 하거든. 콜라의 맛이나 아까 그 아쉬운 느낌이나 그 추상적인 감정을 전달하는 거는 어차피 우리는 화제에 표현하기 때문에 조형적으로 해야 돼. 근데 여기서는 유리질감으로 나타내래. 정시에서도 눈 결정체가 나왔죠. 약간 비슷해. 그리고 항상 국민대 조형 실기대회 때 국민대가 정시의 어떤 유형을 스포를 좀 해줘. 이렇게 나 낼 거야. 새로운 유형이 나오면은 이거 봐라, 이거 위험한데 하고 선생님들 교육 세미나에서 계속 이거를 강조했었어. 이번 정시 때 좀 어필을 많이 했었고 연습을 굉장히 많이 시켰었어. 합격생 그림과 옆에 성적이 적나라하게 써 있어요. 우리 모의고사 성적과 비교해서 여기 등급 써 있으니까 여기 선배가 이렇게 봤구나 하고 나도 이만큼 열심히 하면 되고, 대신에 수능이 3, 4야? 이렇게 압축하면 큰일 난다. 예를 들어 3, 1, 1, 4인데 3, 4? 나도 3, 4니까 국민대 갈 수 있네?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위험하고, 좀 압도적으로 잘하는 과목들이 잡아줬으니까 지금 국어 3, 4를 좀 커버를 해준 거야. 그리고 여기 원서 쓸 때도 좀 아슬아슬한 성적이었어. 내가 3, 4면 너네 왜 고3 되면 떨어진다고들 많이 겁주시잖아. 4, 5가 된다라고 생각해도 무방한 거야. 그럼 엄청 학교가 아예 달라지지. 그러니까 안심하지 말고 이걸 보고 조금 더 긴장하고 한 등급씩 더 올리면 돼요. 국민대의 장점은 면접을 가서 내 그림을 설명할 수 있다는 거야. 어떤 의도로 이걸 그렸죠? 라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어. 교수님이 몰랐던 의도들을 알아채실 수도 있고요. 첫 번째 그림 같은 경우는 면접서를 들었는데 이렇게 배치한 이유가 1초, 2초 이렇게 어떤 눈 결정点붙여놓고 멀리 있는 건 좀 멀리 떨어뜨려 놓고 시간의 흐름을 좀 의도했다. 그런 걸 얘기를 좀 했었고, 그런 걸 되게 교수님들이 눈여겨보신대. 본인들이 해석하지 않았던 것들. 우리 이거 초반에 가장 많이 배우는 구성들이거든. 주제, 부주제, 소실점, 사라지기 이렇게 점점점 그리는 게 그럼 다 똑같으냐? 그건 아니잖아. 이 친구는 눈 결정체 이제 녹아내리는 거에서 첨벙하는 느낌을 좀 줬어. 조금 더 눈에 띄게끔 공중에 흩날리는 그런 눈들을 연출을 조금 더 직접적으로 한 친구도 있었고요. 시점의 변화. 우리 투시랑 공간 수업을 초반에 엄청 많이 한단 말이야. 3절 화지에다가 투시도를 정말 많이 그리는데 화자가 바라보는 시선에서 코트에서 떨어진 눈이 녹아내리는 거를 바닥으로 떨어지게 내 시점에서 바닥을 쳐다보고 그린 구도거든. 그리도록 투시도를 한번 공간을 그리지 않았다면 못할 그런 연출이에요. 코트와 손이 등장해. 고작 1, 2초 눈이 녹는 시간을 상상을 표현하시고 라고 했기 때문에 눈 결정체만 나와도 맞고, 소설 전체에서 내가 바라보는 시선이기 때문에 내 신체 일부가 나와도 괜찮고요. 내가 과연 손 드로잉이나 이런 게 잘 할 수 있는가. 선생님은 숙제 안 내주는데 집에서 공부만 하라 그러거든. 오로지 공부만. 공부는 하기 싫고 뭐 그림을 하고 싶을 때 쌤은 손 드로잉 많이 하라고 해. 손은 앞으로도 그렇지만 상위권 학교, 지금 뭐 기초 디자인 학교에서도 매번 나와. 코트랑 손 좀 자신 있는 친구들은 자신 있게 그렸고, 웬만하면 작가의 시선에서 바라볼 수 있는 시점을 그리게 한 것들. 눈이 녹아내려서 코트에 안착하는 순간, 그리고 코트에 흐르는 게 약간 눈물처럼 보이기도 연출을 한 것도 있어. 또르르 해서 이제 한 방울 흐르는. 24학년도 국민대 공업디자인 합격자 해서 고양이 그림 있거든요. 주제는 아마 다 알 거야. 고양이와 해파리가 나오고 AI 반려로봇을 디자인하시오. 근데 어린아이를 꼭 그리세요. 이런 게 조금 운이 좀 탈 수도 있는데, 고양이나 내가 동물이 젬병이야. 근데 이 주제 만나면 사실 망했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 근데 국민대는 장점이 분해조합이라는 뭐 팝핀, 라틴, 막 힙합 이런 것처럼 분해조합이라는 장르가 있어. 선생님들이 뭐 입시에서 만들어낸 거지만 진짜 고양이를 그리라는 게 아니야. 무언가를 만들어내라고 하는 거거든. 보면은 고양이의 동새나 이런 것들, 네 발 달린 동물의 동새나 어떤 그런 걸 많이 크로키를 연습하면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질감도 굳이 이걸 똑같이 활용을 안 해도 돼.
게다가 국민된 재료 자체가 형광펜, 플러스펜 이런 거잖아. 조금 더 라인 드로잉처럼 일러스트처럼 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게 좀 강점이야. 굳이 너무 똑같은 거를 잘 그리는 회화의 느낌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로봇이나 자연물이 나와도 국민대를 준비한 친구들은 정말 많이 그려봐, 자연물을. 그 옆에 새 있죠? 신발을 줬거든, 운동화 이미지를 주고 조류를 디자인하시오. 운동화를 분해 조합해서 조류를 디자인하는데 이 조류를 세 가지 시점으로 그리시오 라고 해서 이 합격작이 나온 거야. 어떤 친구는 올빼미를 했고 독수리, 되게 다양해요. 거기서 내가 아이디어를 짜야겠지. 어떤 조류를 해야 합격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국민대에서는 운동화 끈은 어디에 사용하고 운동화의 어떤 두툼한 부분은 어디에 사용하고 이거를 적재적소에 잘 활용할 수 있는가. 그리고 질감 표현에 대한 것도 조금 예민한 게 되게 직설적으로 아까 실기대들은 콜라를 유리로 표현하고 있잖아. 그리고 눈 결정체는 뭐 정해져 있고 그리고 고양이 해파리 있는데 국민대는 질감을 암기해서 테크니컬하게 잘하는 걸 원치 않아. 그래서 이미지를 충분히 줘. 신발도 소재를 이용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학원에서 외워온 나무돌 유리금속 말고 운동화 보고 운동화 표현하라고. 이게 더 쉽잖아 얘들아, 이렇게 어필하는 거거든. 관찰에 의한 표현을 좀 해보자, 이렇게 좀 많이 얘기를 하는 편이고, 선생님은 사실 문제지에서 답이 다 있다고 생각해. 국민대 같은 경우는 질감 표현에 이런 게 너희들이 가끔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아 할 때 있어. 당연히 잘하면 좋고, 여기 저번에 봤더니 여기 우리 고2 남학생 한 명이 저기 질감 표현을 하나하나 다 보면서 어떤 게 제일 잘했어요, 저는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딱 짚고 가더라고. 그것처럼 본인들이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질감 표현이나 어떤 A+의 기준이 있을 거야. 선생님은 당연히 배우는데 너희가 고3, 고2 가는 순간까지 너무 그거에 막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필요는 없다 이거야. 재료를 주고 보이는 그대로 좀 표현하는 양감, 색감, 약간 이런 거에 좀 포인트를 많이 맞추고 점선면 이렇게 좀 조형적인 걸로 접근하면 못 그릴 게 없어. 23학년도 주제를 보면요, 슈파춥스를 쉽게 깔 수 있는 기계를 디자인하셔야. 근데 뭐가 어려웠냐면 5시간 안에 학생이 얼만큼 할 수 있을지를 평가하는 자리잖아. 그리고 국민대 같은 경우는 암기하는 거 싫어하고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해서 관찰해서 표현하시오 라고 하는데, 이거는 밀도를 엄청 올려야 되는 그림인 거야. 태엽, 투시 장난 아니고 움직이는 부분까지 만들려면 어려운데 거기에 추파춥스를 뺐으면 좋았을 텐데, 혹은 뭐 하나만 들어가서 좋았을 텐데 좀 너무 복합적이었다, 너무 어려웠다. 이렇게 상위권 미대 입시에서 너무 시간을 잡아먹거나 어려운 건 안 나와. 쉽게 접근하는데 그 디테일에서 어떻게 합격할 수 있는가 차이를 많이 보시지, 이렇게 어렵게는 좀 안 낸다고도 하셨어. 그 밑으로는 너희들한테는 너무 옛날 그림이지, 선생님들한테는 이미 선생님들은 어른이라. 근데 너네는 너무 갑자기 막 초등학생 막 이렇게 막 어려질 것 같아서. 이게 국민대 기초 조형 평가의 근본이야. 사물을 다 줬어. 실제로 사물을 다 줘. 집게, 불독 집게, 뽁뽁이, 모나미 볼펜. 입시 전형료를 내면 거기서 살 수 있을 정도의 가격 있죠. 막 비싼 거 말고 이 정도는 사서 실제로 뭐 관찰하세요 라고 주고요. 프리즈마로 예쁘게 칠한 게 아니야. 돌돌이 색연필, 크레올라, 연필.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연출해내는가, 화지에 어떻게 짜임새 있게 연출할 수 있는가, 그런 조형적인 게 가장 크고요. 어떤 걸 그리시오, 단 잘리게 그리지 마시오, 이런 조건 달 때가 굉장히 많았어. 그러면 절대 잘리게 그리면 안 돼. 커야 되니까 막 근경 엄청 넣고 다 잘리게 진출하게 그리잖아. 가끔 그거 못하게 할 때 되게 많아. 그런 것도 조건 걸 때도 있고요. 21학년도 국민대 합격생 지원자 보면은 가제가 나왔거든. 이때도 요걸 설명한 이유가 국민대에서 왜 계속 관찰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왜 중요시 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가제 이미지랑 자개 이미지를 줬어. 자개 이미지를 프린트에 이제 있으니까 그렇게 선명하진 않아요. 가제 이미지가 있고,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융털 이미지가 있었어요. 융털. 이거는 조류랑 비슷해요, 분해 조합. 가제를 그리래. 근데 2가지 시점으로 그리래요, 2개를. 그럼 당연히 주제, 부주제 배치하겠지. 근데 가제를, 질감을 융털로 표현하세요. 질감을 너희들이 멋있는 자연물 질감을 암기해서 와라가 아니고, 지금 융털 이미지를 프린트로 관찰했으면 그걸 그대로 넣어라. 확산체에 대한 개념이고요. 그리고 자개 이미지는 가제를 그렸으면은 뒤에는 자개가 녹아내리는 형상을 그리세요. 뒤에 자개가 같이 녹아내리는 거야. 근데 녹아내리는데 얘가 뭐 그 물줄기 같은 걸 막 타고 가는 것도 있고 아이디어적으로 그렇게 많이 해석을 하는데, 우선 표현과 관찰에 있어서는 굉장히 제한한다는 거. 굉장히 제한하지. 뭐 뭔가를 더 펼칠 수 없게 만들어놔.
그래서 선생님은 되게 감히 얘기하는데 국민대 성적이 문제인 거지 재수생이 많이 합격하나요? 아니요. 이렇게 주제가 나오는데 고2도 고3도 당연히 잘 그리시는 주제지. 다 주는데 표현에 있어서 21학년도 주제는 되게 밑에 다 직관적이야. 손을 꼭 그려야 하고 스탬플러에 대한 설명을 써놨어요. 스탬플러 아마 측면, 정면, 위에서 본 거 그 이미지를 줬을 거야. 그 스탬플러가 작동하는 원리를 설명하세요. 3가지 동작으로 답정너처럼 이렇게 그려라고 하면서 학생의 기본기를 보려고 하고요. 그 기본기 안에서도 연출을 얼만큼 재밌게 해내는지, 표현에 대한 완성도는 어느 정도인지. 스탬플러 막 투시 어려워하고 막 표현 어려워하잖아, 너도 소묘할 때. 근데 이렇게 연출을 하고 이런 거를 우리가 저학년 때부터 많이 시키는 이유가 많이 해봐야 돼. 진짜 이런 화면 전체를 아우르는 연습 이런 거 해봐야 되고요. 20학년도, 19학년도 너희들 지금 초등학생으로 내려갈 것 같은데 19학년도가 첫 해였어. 기초조형 평가라는 거를 공식적으로 시험을 보겠습니다. 그 전에는 발상과 표현이라는 이름이었거든. 근데 기초조형 평가로 바뀌면 도대체 뭐가 바뀔까라고 했는데 우선 재료가 너무 바뀌었어. 발상과 표현 그림은 예전에는 그 테크닉적으로 당연히 잘 그리고 완성을 했어야 됐어. 그리고 아이디어적으로 암기를 해올 수 있는 구성이 있었어. 근데 그게 국민대가 너무 염증이 나는 거야. 그래서 재료를 저렇게 크레올라를 줬어. 그리고 크레올라를 그리래. 우리는 막 원기둥, 양감, 투시 다 넣어야 되는데 저거 되게 어떻게 하지? 처음 완성도는 진짜 약했었어. 지금에야 너희들 돌돌이 생긴 풀은 진짜 잘 그리거든. 그리고 반사판을 주고 질감에 대한 연출이죠. 반사되는 걸 이용해서 얼마나 재밌게 잘 연출을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게 첫 주제였고요. 요게 이제 근본이 돼서 계속 기초조형 평가는 재료에 대한 거, 관찰에 대한 거 이런 게 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데이비드 호크니 작품으로 20학년도 나온 거는 데이비드 호크니 작품 주고 작가 설명 주고 이 다시점 양식이 무엇인지 설명을 다 주고 그 다음에 준 게 크레올라, 폭스바겐 자동차, 여기 정자 이런 것들을 준 다음에 이 소재들을 복합적으로 사용해서 이 다시점 양식을 이용해서 화면에 자유롭게 연출하시오. 그러니까 답을 다 줘놓고 하는 거지. 근데 너무나 다 똑같이 패턴처럼 이런 것들을 그대로 갖다 붙이면 특징이 없고 다른 애들도 그렇게 할 수가 있고 그런데 다시점 양식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써놔 주거든 국민대는. 그럼 그거를 이용해서 나만의 그림을 또 연출하면 되고 또 소재가 여러 개잖아요. 자동차, 의자, 정자, 뭐 크레올라 있는데 어떤 걸 내가 주제부로 쓸 건지를 내가 정해야지. 또 너무 풍경처럼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주제부를 또 픽할 수 있는 나의 능력, 연출을 어떻게 해낼 수 있는지, 응용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 좀 다 복합적으로 보는 편이에요. 지금 역대급 주제를 너희들이 다 본 거야. 지금 기초 조형을. 국민대는 이런 식으로 풀이를 하면 되고요. 이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국민대다라고 했을 때 하나의 유형으로 가르칠 수는 없어. 이렇게 좀 다양한 유형들이 많이 있어.